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호라비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던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쭉 자라왔었죠. 세상은 고아들에게 따뜻한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뭘 해도 고아 자식이라는 말들을 하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건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살갑게 다가오던 사람들과 친해졌지만 나중에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고는 항상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거나 저를 은연중에 무시하듯이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라는 이유로 매번 고통받으며 살던 저와 똑같은 여자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고 배운 게 없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다며 슬픈 얼굴을 하는 그녀를 저는 좋아서 몇 달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에는 그녀도 저의 마음을 받아줬고 저는 그녀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유흥업소 일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식당 같은 데서 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자고 했죠. 처음에는 자기같이 더러운 여자랑 저는 안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둘 다 상처가 많았던지라 서로에게 어느새 금방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 처지에 결혼식은 안 올리고 둘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녀는 저희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인생의 꿈과 희망이 넘쳤었어요. 제 아이도 태어나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점차 불만들을 토로하더니 돈이 너무 부족하다며 일하던 식당에서 마감 시간까지 일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아이를 돌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식당이 아니라 다시 술집에 나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일도 안 나가고 아내랑 이 일로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저보고 차라리 술집에서 일하던 때가 훨씬 좋았다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다시 술집에 나갈 거라며 술집 못 나가게 할 거면 저더러 그만큼 그럼 돈 벌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아내는 저에게 마음이 떠났던 거였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통하고 결국 식당까지 관두더니 낮에는 다방, 저녁에는 술집을 나가더군요. 남편인 저는 그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부부라고 부를 수도 없었거든요. 혼인신고도 없이 아이만 하나 낳아서 제 호적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내는 술집 손님 중에서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제 아들이 3살 때 저와 아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안 들어오던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이 안 보이길래 바로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았더니 근처 슈퍼에 아들이 있었고 주인에게 자초지경을 물어보게 되니 아내가 아들을 제가 올 때까지만 잠시 맡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집에 돌아왔고 집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집안에 있던 현금 조금과 자신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 들고 나갔더군요. 사실 아내가 술집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린 부부도 뭐도 아닌 동거인이었으니까요. 막상 아내가 떠나버리자 3살 된 아이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 전에는 그래도 아내라도 있어서 아이를 놔두고 일하러 나갔는데 이제는 아이를 맡길 데도 없었기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보고 애를 보면 아내 생각 나지 않냐고 호라비 혼자서 무슨 애를 키우냐며 고아원에 그냥 보내라는데 제가 고아로 자라왔는데 어떻게 아이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아이를 맡아준 슈퍼 아주머니가 제가 안타깝다고 매달 작은 돈을 들이며 아이를 슈퍼에서 돌봐주셔서 그렇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유치원 하원하는 아들도 대신 데려와 주시고 저에게는 정말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해도 괜찮다고 자신들도 키워봐서 안다며 극구 거절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아들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라던 분들 덕분에 제 아들의 유년기를 무사히 마치고 초등학교를 졸업 후에 중학교를 입학했었죠.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영특했어요. 제대로 된 영재교육 하나 시켜준 적 없었지만 천성적으로 영특하고 활달하여 동네 어른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반장까지 되었다는 말에 제가 참 난감했었죠. 없는 돈을 쪼개서 아들이 반장된 턱을 냈어야 되었으니까요. 거의 매해마다 아들은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에 가서는 반장 자리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공부만 몰두하여 그 이후로는 전교 상위권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투잡까지 일을 병행하며 아들의 학원비와 학비를 보탰습니다. 어른스러운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왜 난 엄마가 없냐는 말에 제가 우는 모습을 한 번 보고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엄마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들도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던 거죠.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자 아들이 저보고 우리 아빠 여전히 젊고 잘생겼다고 자기가 성인이 되면 재혼이나 하라고 빨리 집에서 비켜주겠다던 아들이었죠. 제 인생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보물이자 자랑이었던 아들. 그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공부에 매진하더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당당하게 수석으로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세상을 정말 다 얻은 기분이었고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학비나 생활비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며 대학 내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과외도 하고 조기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과 해외로 휴가를 가봤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온전한 가족으로 놀러간 것은 아니었지만 부자끼리 하는 해외여행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 가슴속에 담고 있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왜 없었는지, 내가 모자라서 너에게 부족함을 안겨줬다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돌리자 아들은 그런 저를 끌어안아주며 저를 고아원에 안 버렸기에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라는 아들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절로 흘러내리더군요. 그렇게 아들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아들도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이야기를 처음으로 저한테 꺼내더군요. 그동안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처음이라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아들. 제가 문득 마음에 걸렸던 건 아들에게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엄마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런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있어 본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참 이쁘고 구김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 며느리에게 아들이 호라비 밑에서 컸는데 그건 걱정 안 되냐고 물으니 오히려 그래도 이렇게 반드시 커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자기 어머니도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대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예비 며느리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집안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아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자 평소 입어보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양복을 깨끗하게 다려 입고 나간 그 상견례를 하게 된 일식집에서 저는 채통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돈을 보자마자 사돈댁과 서로 마주보며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그 이유가 사돈댁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 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사주팔자가 잘 풀리는 이름이라며 민호에서 윤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었죠. 그게 이 해프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윤성이라는 이름만 듣고는 아내는 제 아들일 거라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고
저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 새엄마가 바람난 제 전처일 것이라고 생각을 어찌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들에게는 엄마가 어릴 때 자신을 낳고 아버지에게 맡기고 사라졌다고만 설명을 했는데 그 엄마가 장모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 둘이 서로를 알아보며 당황해하자 눈치 빠른 아들이 뭔가 알아챘는지 아버지 돌아가시죠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처의 새남편은 저와 전처의 반응을 살펴보더니 뭔가 눈치를 챘는지 혹시 둘이 무슨 인연이라도 있냐고 하기에 저는 저희 아들의 생물학적 엄마가 저 여자라고 죄송하게 되었다고 제가 이 결혼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다고 말을 하자 예비 며느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예비 사돈 어른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더군요. 그렇게 난장판을 한번 만들고서야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진짜 자신의 엄마가 맞냐는 말에 저는 미안하다고 내 업보가 너한테 갔다고 말을 하자 왜 계속 아버지는 희생만 하고는 아버지 탓이라고만 하냐고 저 여자가 바로 모든 일의 원인 아니냐고 저 여자가 자신의 엄마가 없다고 하자 뭐라고 한 줄 아냐고 젊은 날의 한순간이 혈기를 못 다스리고 책임지지 못한 너희 아빠가 참 안타깝다며 어미 없이 커서 어쩌네 하는 헛소리를 했다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여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에 찾아온 전처를 보니 참 착잡하더군요. 집에서 뺨이라도 맞았는지 입술은 터져 있었고 전처는 저를 보며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처에게 대체 뭐가 속이 시원하냐고 되묻자 전처는 저를 보며 말하기를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겪었던 거지 같은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집을 나와서 드디어 능력 있는 사람 만나 안정을 되찾고 살게 된 지 7년 만에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저보고 책임지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줌마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당신 때문에 내 결혼식도 깨졌고 당신이 집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양육비 한 번 준 적이 없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저를 키우시느라 젊은 날을 모두 희생하며 나밖에 모르고 살았었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냐고 당신이 쓰레기같이 살아와 놓고 누구를 탓하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눈이 뒤집히며 엄마를 밀쳐내던 아들. 제가 태어나서 그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 봤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한이 담긴 그 모습에 전처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만하라고 더는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 이미 집에서 전처도 쫓아냈다고 자신들도 속았다며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도 낳은 적 없다고 말했던 여자였다며 자기는 아직 아들을 사랑한다고 저보고 아들 좀 설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들에게 말하기를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세상은 넓고 결혼할 상대는 많을 거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사고가 안 생긴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며 아들은 그렇게 그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친구와 단호하게 헤어지더군요.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